끝나고 O2의 뒤에 나오는 주관식 단답형이 있거든. 뭐 입사각, 반사각은 같다 이런 정도의 가로넣기가 있는데 얼마나 수업을 잘 들었는지 끝나기 직전에 간단하게 주관식 테스트를 볼 거고요. 자,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페이지 92쪽에 물체를 보는 과정과 상. 자,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뜻해. 거울을 통해서 보거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상 또는 상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은 첫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빛을 내는 물체. 빛을 스스로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해. 광원. 빛의 근원이라는 거야. 자, 광원에서 일단 빛을 보내주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나오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돼요. 해서 광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대표적인 게 태양이야.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우리가 물체의 색깔도 보고 물체의 형태도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의 광원에 해당되고, 태양은요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하나거든. 태양이 광원이면 별도 광원이고, 그 다음에 자 구체적으로 북극성이라고 표현한다라면 이것도 광원에 해당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태양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등, 그 다음에 화학작용이긴 하지만 반딧불이. 자, 요것들이 광원에 해당이 된다. 요것뿐만 아니라 매일 쥐고 있는 핸드폰, 휴대폰 이런 것도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런 광원이 있어야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빛이 광원을 통해서 전달될 때 여러 가지 성질을 드러내게 되는데, 빛의 성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빛의 직진성이야. 자, 빛이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나간다라는 게 빛의 직진성이거든요. 그래서 직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물체에 빛이 가로막히면 물체에 막힌 만큼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는 자 빛이 직진하다가 막혀서 얘가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 월식? 월식 아시죠? 월식이라고 하고, 빛을 스스로 내는 태양을 달이 가려버렸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스크린을 누가 가린 것처럼 광원을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현상, 이게 일식이잖아. 일식이나 월식은 빛의 직진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빛이 곱게 뻗어나간다라는 직진성에 대한 이해야. 그래서 반사돼서 보이면 물체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추측을 가능해.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가 회절이나 뭐 회절이나 이런 다른 형태로 얘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선을 연장시키면 물체가 어디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직진성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바늘구멍 사진기. 자, 바늘구멍을 쬐끄만 구멍을 뚫어서 사진기를 만들 거야. 자, 그래서 요 안쪽에, 상자 안쪽에 필름지처럼 빛에 반응하면 하얗게 변색되는 부분이 있어. 자, 깜깜하게, 바깥도 깜깜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광원을, 촛불을 선택해. 자, 촛불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럼 얘는 사방으로 빛을 이렇게 내보낼 건데, 여기 정중앙에 쬐끄만 구멍을 뚫어. 그러면 여기 필름지에 맺힌 모양이 어떠냐면 똑바로 선 상이 아니라 상하가 뒤집힌 상이 나타나. 요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빛들 중에 정중앙을 통과하는 빛이 위에 있는 애는 아래쪽으로
가서 맺히게 되고, 정중앙은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은 구멍을 통과하는 빛이 위쪽으로 직진하게 되거든. 해서 구멍 잘못 그렸네. 해서 이렇게 상이 직진하는 빛만 반응해서 이렇게 뒤집힌 상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빛이 일직선으로 곱게 나간다라는 성질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빛의 두 번째 성질이 책에 나와 있는 반사거든요. 반사. 자, 빛의 반사. 자, 빛의 반사는 진행하던 빛이 경계면, 자,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해. 했을 때 반사가 갖고 있는 성질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선이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반사하는 물질은 거울면. 그래서 내가 처음 빛을 이렇게 쏘아줘. 그랬더니 부딪혀서 이렇게 나간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시작된 광선에 이름을 붙여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사광선. 부딪혀서 되돌아 나가는 이 광선의 이름은 반사광선. 이때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의 각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요 정중앙에, 자, 거울면의 수직으로 그은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요거 이름을 정했어. 법선이라고. 해서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도를 재고, 그 다음에 법선과 반사광선의 각도를 쟀을 때 요 A하고 요 B의 각은 얘가 커지면 똑같이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똑같이 작아져서 그 값이 언제나 같은 상태가 나타나. 그래서 A를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법선과 반사광선 사이의 각을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각이 똑같은 게 특징이다. 자,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같으면, 자, 요 스몰 a하고 스몰 b는 서로 같을까 안 같을까? 요거는 자동으로 같아지는 거지? 해서 여기에서 A와 B가 입사각, 반사각, 가끔 A의 각도를 알려주고 반사각이 몇 도냐? 반사각의 기호를 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예를 들어서 A가 30도다. 그러면 반사각의 기호와 각도를 쓰시오. 그러면 A라는 것은 뭐냐면 입사각, 반사각을 알려주는 단서야, 힌트야. 자, 반드시 입사각은 법선을 사이에 끼워야 하니까 90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60도에 해당이 되지. 그래서 반사각은 B고요. 각도는 입사각과 같은 60도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얘가 입사각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많이 하는 실수야. 요거 표현했다고, 요거 표시되어 있다고 요게 입사각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위치에 따른 명칭이 아니다. 순서에 따른 명칭이야. 만약에 얘가 시작했어. 얘가 시작된 광선이면 얘가 입사광선. 부딪혀서 되돌아 나가면 얘가 반사광선이 되거든. 이때 얘가 입사가 되고 얘가 반사가 되는 거야. 입사각과 반사각은 위치에 따른 명칭이 아니라 순서에 따른 명칭이다. 역시 언제나 같다. 같을 때 필요한 조건이 있어. 같은 상태의 물질을 진행한다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상태가 서로 달라지면 반사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그때는 굴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반사에서 중요한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자, 근데 이 반사를 반사하는 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 정반사와 남반사. 정반사는 거울처럼 밋밋한 매끈한 면에서 빛을 받은 부분에서만 일정하게 반사하는 것을 정반사라고 해. 자, 이 정반사 대표적인 게 그냥 평면 거울이거든. 자, 아빠 운전할 때 후방 거울이라고 해서 운전석 바로 위에 매달린 거 있지? 얘가 평면 거울인데 그거 각도를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이, 뒷좌석에 있는 얼굴이 안 보였다가 각도를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보여.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빛이 반사되지 않은 곳은 안 보이고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 얼굴이 비쳐 보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여기에서만 물체를 볼 수 있고 여기 반사되지 않은 곳에는 물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정반사의 대표적인 예는 거울, 그리고 물체가 거울처럼 비춰주는 경우가 있어. 잔잔한 호수에 풍경이 비춰졌거나 건물을 지나가는데 건물, 유리창 같은데 내 얼굴이 거울처럼 비춰졌거나 그럼 이것은 정반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남반사는 어떤 거냐면 자, 물체의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 종이처럼 울퉁불퉁한 경우는 얘가 빛을 받은 부분만 입사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틈 안에서 여러 번 입사 반사가 일어나서 얘가 요렇게 다방면으로 반사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사면이 밋밋하나 울퉁불퉁하나 이 면의 거칠기와 상관없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다라는 거야. 대신 얘는 여러 번 일어나서 반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느 곳을 봐도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게 남반사고, 자, 어느 각도에서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반사라고 한다. 자, 파일이 없네. 자, 얘는 종이보다 조금 밋밋하거든?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거린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얘가 정반사를 하고 있는 거야. 반짝거리는 게 반사되어 니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 종이는 얘보다 반짝거릴 일이 거의 없잖아. 그치? 얘는 모든 면에서 다발적으로 반사가 일어나서 얘는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잘 보이는 거는 남반사, 물체가 중간중간 반짝반짝해서 보이지 않는 거 정반사. 여기서 포인트는 반사면의 거칠기와 상관없이 반사의 법칙은 언제나 해당된다. 자, 이 남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달이야, 달. 자, 블러드문, 슈퍼문 막 이런 거 뜰 때 어느 지역에서는 볼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 이런 말 안 들어봤을 거야?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왜 그러냐면 달의 표면이 남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달은 공기가 적은 편이잖아. 그치? 대기가 희박해서 운석구덩이가 많은 편이야.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편이라서 얘는 어느 지역에서나 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달은 남반사, 광원이 아니지만 남반사는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세 번째 성질 뭐가 있냐면 빛의 굴절. 빛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현상이야. 근데 물질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빛이라는 것도 에너지인데 빛을 갖는 물질이 있으면 얘는 빛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입자가 에너지, 그것도 빛 에너지를 갖고 얘네가 운동하고 있을 때 얘네가 속력이 빨라질 때가 있고 느려질 때가 있거든. 달리기 선수처럼. 그래서 진행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빠르게 달릴 때, 천천히 달릴 때 속도 차이가 나게 되면 빛은 내 눈에 굴절되어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서로 다른 물질의 상태, 물, 공기. 그러면 아연아, 물과 공기 중에 밀도는 누가 더 큰 것 같아? 물, 그치? 물이 밀도가 더 크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공기에서 물속으로 입사를 시켜줄 거야. 입사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물 쪽으로 가면 얘가 살짝 꺾인 것처럼 얘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아래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간단 말이야. 얘도 반사의 법칙처럼 얘네 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하나 그려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법선.
이때 반사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입사광선, 법선, 반사광선이 모두 다 한 면에 있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여기가 서로 다른 경계면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입사광선 먼저 시작된 거, 법선이 한 면에 존재하고 굴절광선이라고 해. 굴절광선과 법선은 또 다른 아래쪽에 물 쪽에 있는 경계면 아래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반사와 굴절의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입사광선과 굴절광선 요 사이의 각을 뭐라고 하냐면 요것을 똑같이 입사각이라고 해. 그리고 요것을 굴절각이라고 해. 자, 그랬을 때 굴절각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누가 더 크냐면 입사각이 더 크게 돼. 자, 그러면 항상 밖에서 안으로 물로만 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물속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자, 내가 이렇게 입사시켜. 그러면 자, 법선을 그으면 이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각보다 더 크게 되거든. 요렇게. 자, 일직선으로 가는 광선이 아닌 얘가 살짝 각이 더 큰 상태로 요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요것도 역시 순서에 따라 명칭이 달라져. 자니? 아니야? 칠판을 봐야 될 텐데. 자, 얘가 첫 번째 시작이면 요번엔 얘가 입사각이 돼. 그리고 두 번째 진행하는 물질의 상태의 각을 법선과 굴절광선 사이의 각을 이것을 굴절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번에는 굴절각이 더 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의 굴절에 각의 크기를 잰다면 공기가 물보다 항상 크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공기 쪽이 밀도가, 매질의 밀도가 적어서 빛이 갔다가 오는 속력이 방해하는 입자가 적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요쪽이 빛의 속도가 빠르다. 빛의 속력이 빠르다. 빠르면 각이 크게 나타나. 그래서 물속은 느리고 공기 쪽은 빨라서 방해하는 입자가 적어서 이 공기 쪽이 더 각이 크게 되는데 요게 어떤 원리인지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를 타고 내가 길을 갈 건데 여기 정중앙을 중심으로 여기는 진흙탕길이야. 그리고 여기는 아스팔트 길이야. 그러면 바퀴가 정중앙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같은 힘으로 갔다라고 해도 얘네가 똑바로 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휘게 되거든? 그러면 예린이 어딨지? 예린아.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휘어갈까? 자, 일직선으로 갈까? 진흙탕 쪽으로 갈까? 아스팔트 길로 휘어져 갈까? 자, 보긴 그렇지만 이거 자동차예요. 모르겠어? 소윤아,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도랑으로 빠지지 않니? 이상한 중간길로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진흙탕길을 가면 바퀴가 푹푹 들어가잖아. 그리고 아스팔트 길은 얘네가 푹푹 들어가지 않아서 속도가 빨리 돌아가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가다가 이렇게 아래쪽 진흙탕길로 이렇게 휘어져 가. 휘어져 가는 걸 이렇게 선으로 그려볼게. 그리고 얘를 법선이라고 할게. 그럼 요것은 입사각이라고 하고 얘가 굴절각이라고 하면 입사각이 더 큰 거지. 자, 빠른 속도로 갔을 때 빛이 각이 더 커지는 이유는 느린 쪽으로 얘네가 휘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빛이 입사할 때는 느린 쪽으로 휘어가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자, 순서대로 공기에서 물로 진행한다. 법선. 그러면 공기가 각이 크고 물이 각이 작아. 반대로 물에서 유리로 또 진행한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입사, 굴절. 그리고 유리보다 더 속도가 느린 게 자, 다이아몬드? 밀도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요번에는 각이 더 작게 자, 거의 요 법선에 나란하게 요렇게 점점점 느린 쪽으로 휘어가는 그림이 나오게 돼. 그래서 느린 쪽으로 휘어가는 현상, 빛의 속력 때문에 굴절 현상이 나타난다.
굴절의 원인은 빛의 속력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물을 쳐다보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항상 물고기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렇지? 해서 이 반사와 굴절은 단독 또는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도 있어. 그래서 자, 물 속에 있는 붕어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광원의 빛이 사방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떠한 빛이 이 물고기에 갈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입사 광선이 될 거야. 법선 그으면 각이 살짝 느린 쪽으로 휘어가니까 요렇게 굴절돼서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내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였다라고 하면 얘가 입사하고 얘가 반사했을 때 내 눈에 들어오면 물고기가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반사하면 얘가 또 공기 중으로 이렇게 가게 돼. 그러면 요거는 입사 굴절, 입사 반사, 또 요번엔 얘가 자 입사 굴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많은 경로 중에 내가 요 광선의 명칭을 알고 싶다. 과거는 상관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요 순서만 따지면 돼. 먼저가 입사, 두 번째가 굴절. 먼저가 입사, 부딪혀서 나올 때 요게 반사.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자, 요것을 A, 요것을 B라고 하면 서로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얘가 C하고 D다. 그러면 C하고 D도 같을까 안 같을까? 같은 물질의 상태라면 요 각은 서로 똑같아. 그러면 또 누가 같냐면 여기 시작된 요 광선 요거하고 요게 또 같아. 그림은 이상하게 그려서 각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공기라면 빛의 속력은 같고 같은 물속이라면 빛의 속력은 같고 그래서 반사는 얘는 같은 상태의 매질이니까 각이 같을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물체가 물속에 있을 때 내가 실제보다 위에 떠 보이는 현상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자, 복잡한 그림 다 빼고 자, 얘가 요렇게 해서 광원에서 빛이 요렇게 해서 온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내가 물 밖에서 얘를 쳐다보잖아? 그러면 자, 실제 물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광선들이 요렇게 물속을 보면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요 지점에 물체가 초점이 맺히면서 물체의 상이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 실제 위치보다 떠 보이게 되는 건 내 눈앞에 있는 광선의 연장선에 물체가 맺히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밖에서 안쪽을 보면 얘가 떠 보인다는 현상이야. 이걸 굴절이라고 하고 자, 컵에다가 동전 하나를 넣는데 처음에는 눈에 안 보였어. 근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 떠 보여서 내가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도 동전이 보일 때가 있다. 이게 굴절이잖아. 자, 물속에 있는 붕어가 위쪽으로 떠 보인다. 그러면 이 붕어가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렇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상대적으로. 나는 밖에서 볼 때는 느려지니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가게 되면 요 각이 커지잖아.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밤하늘의 별이 실제 위치보다 더 높게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물속에 있는 붕어가 되는 거야. 우리 지구상에는 공기라는 게 있잖아. 우주 공간의 별은 진공 상태잖아. 그럼 밀도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물고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위치보다 더 높게 보이는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반사 굴절까지 했으면 물체를 보게 되는 간단한 경로가 있어. 내가 핸드폰을 본다. 핸드폰은 광원이라고 했어. 광원의 빛이 내 눈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는 경로야.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태양을 보고, TV를 보고. 자, 근데 내가 책을 본다. 그러면
광원에서 빛이 갔다가 내 눈에 이렇게 오게 돼. 그래서 물체를 볼 때와 우리가 광원을 볼 때 이렇게 경로가 서로 다르다. 이때 체기하는 것은 반사를 하게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눈에다가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경은 굴절하는 물체거든? 그러면 반사, 굴절해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거울의 면에 따라서 반사의 성질이, 굴절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반사를 하는 건 평면 거울이야. 평면 거울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광선 3개를 선택해. 거울의 정중앙에 입사.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입사, 아랫부분에 입사.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광선 3개를 자, 가장 대표적인 위치를 선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입사 광선이 0도면 반사 광선도 똑같아야 되니까 0도로 나가겠지? 0도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 평면 거울을 통해서 물체를 보게 되는 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실제 아까 물고기가 초점이 내가 연장된 선에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했잖아. 거울을 통해서 물체를 볼 때도 빛이 일직선으로 곱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 연장선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그래서 평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는 컵을 쳐다봐. 자, 여기가 거울이야. 근데 여기 있는 칠판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야. 이때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애들을 우리는 상이라고 하고 실제 물체를 물체라고 해. 자,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요 입사, 반사. 얘를 입사, 반사. 이거 이전의 시작은 광원에서 빛이 사방으로 갔을 때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광선을 가장 끝에 가장 아래쪽 2개만 선택하는 거야. 범위를 그냥 다 일일이 하지 않고 꼭대기 바닥 2개의 범위로 선정을 해서 요 사이는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보게 되잖아? 그럼 물체는 어떻게 보냐면 내 눈에 들어왔다 반사되는 빛이 연장된 곳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야. 이게 평면 거울이야. 이때 상은 빛이 실제로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직선으로 빛이 곱게 나간다라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물체를 보게 돼요. 자, 또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물체와 거울까지의 거리가 자, 상에서 거울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그래서 물체와 상까지의 거리는 물체와 거울까지의 거리의 2배다. 얘가 만약에 10cm야. 그러면 거울에서 물체 상까지의 거리는 똑같이 10cm. 평면 거울은 자, 실제 물체와 좌우만 반전 크기, 거리가 똑같고 얘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치면 속도감도 똑같아. 그래서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무용실의 거울, 그리고 자동차의 후방 거울에 쓰여. 후방 거울, 우리가 백밀러라고 하는 운전석 아버지가 뒤쪽 보는 그거 말하는 거야. 이 후방 거울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뒤에 차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거리감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뒤에 차가 어느 속력으로 오는지를 알아야 차선 변경을 할 거 아니야. 해서 실제 거리감, 속력감, 실제와 거의 똑같은 좌우만 반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방 거울은 평면 거울을 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신 거울에 대한 크기가 있거든? 전신 거울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내가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될까? 이때 얘가 실제 사람이야.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빛을 선정하냐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 해서 머리 꼭대기에 입사하는 빛이 입사 반사하면 내 눈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머리 끝부분이 보이는 거야. 자, 그리고 발끝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와. 역시 입사 반사는 같아.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상이 맺히는 위치는 A에서 B, 요것만 있으면 내가 거울을 보게 되거든. A와 B만 있으면 광선들이 다 되돌아와서 내 눈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신 거울을 내가 사려면 내 키에 최소한 2분의 1, 요 정도 길이가 내 키의 절반 정도 된대. 2분의 1 정도면 내 키를 전체 비출 수 있는 전신 거울로 쓸 수가 있다. 자, 지울게요. 혜든아, 전신 거울은 자기 키의 2분의 1. 자, 어디 보냐면 페이지 9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거울면이 평면 거울은 그냥 단순해. 근데 구면 거울, 구면이라는 건 이 면이 굽었단 얘기야. 동그랗게 튀어나오거나 온폭 들어간 형태로 얘네가 형태가 굽었단 얘기야. 볼록 거울, 오목 거울처럼 가운데가 주변보다 튀어나오거나 가운데가 오목 들어간 것을 구면 거울이라고 한다. 자, 이때 오목 거울에 볼록 거울, 얘가 볼록 거울이야. 볼록 거울은 자, 아까 내가 평면 거울에도 가장 위, 중앙, 아래 세 개의 광선을 쏴줬듯이 얘네도 이 세 개의 광선을 쏴줘. 자, 요렇게 입사, 입사, 입사. 근데 얘는 0도니까 얘는 반사돼도 0도로 빠져나가. 근데 얘가 이 면에 수직으로 그었을 때 0도가 아니야. 그러면 입사, 반사 요렇게 해서 똑같이 반사각을 갖고 이렇게 부딪혀서 나가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부딪혀서 나가게 돼. 자,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빛이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가운데가 오목헌 거울 같은 경우에는 자, 가운데는 입사각이 0도니까 반사각도 0도. 가장 위쪽에서는 얘는 이게 수직인 면이지만 얘는 요거잖아. 요거하고 요거에 따라서 입사, 반사하는 각도가 달라. 요거 같이 뒤집어진 경우는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요렇게 오목한 애는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가게 돼. 얘도 똑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나가게 돼. 이때 요 점을 포커스 초점이라고 해. 초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빛이 모이고 여기서부터는 빛이 퍼져. 그래서 여기는 빛이, 자, 여기 초점거리 빛이 모인다. 요렇게 거울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빛이 모이고 퍼지는 요 성질에 따라 상은 어떻게 보이냐면 빛도 에너지 현상이라고 했지? 자, 에너지를 갖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 소리라는 것도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 진동,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소리가 모이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들려? 크게 들리잖아. 그치? 그리고 소리가 흩어지면 소리가 작게 들려.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방음벽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계란판 뒤집어 놓은 거 같은 게 벽에 막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소리가 크게 나더라도 여기서 소리가 작게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가 모이지 않고 소리가 흩어져. 여기에서 분산이 돼서 큰 소리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방음벽의 원리야. 자, 그리고 우리 오페라나 이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뮤지컬, 뭐 오페라 공연 할 때 이 공연장의 천장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둥근 돔 형태로 만들어. 왜 이렇게 만들까? 소리가 커지게 모이라고. 얘는 소리를 지르면 얘가 퍼지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모여서 더 웅장하게 소리가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거든. 소리하고 빛하고 비슷한 에너지 현상이라고 보면 돼. 얘는 퍼지니까 상이 작게 보이는 거지. 봐봐. 퍼졌다가 또 반사되면 거울에 오게 되거든. 요 면이 점점점 어때? 길이가 짧아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보여. 위쪽에 있는 광선은 위로 뻗어나가고 아래쪽에 있는 광선은 아래로 뻗어나가. 그래서 항상 작고 자 바로 선상이 보인다. 물체의 상은 또 어디에 보이냐면 이때 뻗어나간 두 개의 광선을 연장한 선에 이쪽에 물체의 상이 보이게 돼. 이때
이 물체의 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울 뒷면에 맺힌다 이렇게 표현해. 자, 물체의 상은 거울 뒷면에.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실상과 허상을 배우거든. 해서 실제 빛이 모여서 상을 만드는 것은 실상이라고 해. 실상은 거울 앞면에 맺히는 걸 말하고, 내가 착각으로 빛이 연장돼서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을 허상이라고 해. 해서 허상 같은 경우는 거울 뒤에 있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허상이라는 단어를 안 가르쳐주고 중학교에서는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면 거울 뒤에 상이 맺힌다라고 표현해. 자, 그리고 오목거울의 경우는 얘는 복합적이야. 여기까지는 빛이 모여. 그러면 오페라 공연장처럼 여기에는 확대된 상이 보이게 되거든. 자, 여기 봐봐. 요 선이 얘는 요만큼 늘어났어. 얘가 요렇게 요 면에 맺히려면 요거밖에 되지 않았던 게 요 면으로 이렇게 넓은 면에 맺히게 될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 크고 바로 선상이 보여. 그렇지. 면이 넓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요 면이 여기에 넓게 퍼지는 거지. 그래서 상이 크고 바로 선상이 보여. 그러면 크고 바로 선상 정도면 거울로서 기능이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초점에서는 빛이 모이기 때문에 상이 맺히지 않는다. 이 초점이 너무 작고 밝은 편이라 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이, 초점보다 물체가 가까이 있게 되면 상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실제 물체야. 그러면 요 초점이 연장된 선에 상이 있게 보여. 이게 상인 거야. 크고 바로 선상, 확대된 모양을 내가 지금 이것을 그린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가까이 있을 때는 거울 뒤에 상이 맺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요 초점에서 살짝 벗어나가잖아?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맺히는지 알고 싶으면 머리 꼭대기, 발끝을 연장시키면 돼. 해서 얘가 반사, 요 반사 하면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야. 봐봐. 위로 진행하던 부분이 여기로 가고 아래로 진행하던 부분이 요렇게 돼. 빛의 경로가 얘네가 위아래가 초점을 넘어가면 위에가 아래로, 아래가 위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 해서 초점 밖에 멀리 있게 되면 얘가 크고 거꾸로 된 상이 보인다. 자, 여기까지는 빛이 보이지만, 여기까지 이전까지는 빛이 보이지만 여긴 또 다시 빛이 흩어지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아주 멀리 있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위로 오던 빛, 아래로 오던 빛, 이런 식으로 얘네가 초점 맺히는 게 광선이 서로 상하가 뒤집히게 돼서 두 개의 빛이 연장된 선에 상이 이렇게 맺히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작고 거꾸로. 일단 초점을 벗어나면 위로 오던 빛이 아래로 가고 아래로 오던 빛이 위로 가니까 거꾸로 되는 거야. 더 멀리 가면 빛이 많이 흩어져서 작고 거꾸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빛 두 개가 반사돼서 상을 만드네. 이런 거를 실상이라고 해. 거울 앞에. 요런 거를 또 실제 빛이 모여서 상을 만드는 것은 실상. 요것도 거울 앞에. 그래서 오목거울은 복잡하게 요렇게 상이 맺히는 게 거울 뒤, 멀리 가면 거울 앞 이런 식으로 상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니까 미리 요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자세히 배웠다라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쓸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볼록 거울은 어디다 쓰냐면, 자, 넓게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넓게 퍼져서 넓게 보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넓게 있어야 되는, 뭐냐면 감시용 거울. 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감시용 거울. 자, 마트 가면요, 요런 모서리 구탱이에 반짝반짝한 거울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얘네가 이 전체를, 이렇게 붙어 있지, 모서리에 전체를 이렇게 비춰줘.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 조그만 요 그림이라고, 사진, 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움직임이나 사고를 치는지 아닌지, 물건에 어떻게 뭐 찾으러 다니는지 이 정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감시용 거울 또는 방범용 거울, 그리고 구분도로의 반사경. 자, 도로를 지나갈 건데 굽었어. 여기에다가 반사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없다고 치잖아? 자, 내가 정신 놓고 직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직진하면 사고가 난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띡하니 반사경을 하나 올려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 때쯤 여기 있는 불빛 하나가 보여. 멀리서 차가 오고 있는 걸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분도로 반사경, 이런 거 볼록 거울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오목 거울은 어디다 쓰냐면, 오목 거울의 쓰임은, 자, 오목 거울의 쓰임은 거리에 따라 상이 커졌다, 작아졌다, 뒤집어졌다 하니까, 자, 용도가 달라요. 일단은 가까이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크고 바로 선상. 가까이에서는 크고 바로 선상. 그러면 일단 뒤집어지진 않았으니까 거울로서 우리가 확인은 가능해. 해서 확대경으로 쓰여. 자니? 안 자지? 그지? 자, 확대경으로 많이 써. 다이소 가면 한쪽 면은 일반 거울, 뒤집으면 얼굴이 좀 더 크게 보이는 확대경이 나온단 말이야. 화장용 거울, 그리고 치과 가면 입에다가 넣는 거울이 있어. 요거는 치아를 좀 더 크게 보여주는 확대경이야. 입에다가 현미경 넣기에는 좀 무리지 않니? 그래서 거울 간단하게 넣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래서 요렇게 치과용 거울에 확대경, 초점 거리에 가까이 커지는 경우를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이 모이는 경우는, 빛이 모이는 경우는 어디다 쓰냐면 거울로서 의미가 없어. 상이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 모이기 때문에 빛도 모으고 열도 모을 수가 있어.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 밥그릇처럼 생겼어. 그리고 얘를 갖다가 옥상이나 이런 데 놓고 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빛을 얘가 모으는 성질이 있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열을 모아서 음식을 익히는 태양열 조리기에 사용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 쓰냐면 이 초점이 맺히는 부분에 또 빛을 일직선으로 나가게 하는 장치를 하게 돼. 예를 들면 등대 같은 경우에는 퍼지면 빛이 약해지잖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우리 왜 감옥 갈 때, TV에 감옥 나왔을 때 감옥 탈옥수 막 이런 거 잡기 위해서 빛이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레이저처럼 쭉 나가는 거 봤지? 자, 여기 전구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감싸 놓는 반사경이 이 절반 이상을 가려놔. 자,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빛이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줘. 그래서 반사경, 등대 반사경, 손전등의 반사경. 손전등도 역시 손잡이 안쪽에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밥그릇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LED나 전구를 이렇게 꽂았다 뺐다 해주면 번쩍번쩍번쩍해서 빛이 밝게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어디에 쓰이냐면 전조등. 전조등이 뭐냐면 우리가 쌍라이트, 헤드라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데야. 여기야, 여기. 이 뚜껑을 딱 열잖아? 그러면 역시 밥그릇처럼 반짝반짝한 애가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LED 전구가 이렇게 심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밤이 되더라도 이렇게 빛이 앞을 밝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목 거울을 반사경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반사경으로 오목 거울을 쓰기도 하고 자동차 안개 등에도 오목 거울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초점에 따라 상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 특징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렌즈에 의한 상을 볼 거야. 렌즈에 의한 상. 자, 렌즈는
가운데가 오목한 오목 렌즈와 가운데가 양끝보다 볼록한 볼록 렌즈 두 가지가 있다. 자,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얘가 갖는 빛의 진행을 알기 위해서 정중앙을 입사하면요. 입사각이 0도면 굴절각은 그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0도보다 작을 순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 정중앙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 그리고 요 끝에 애들은 이 면의 기울기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프리즘이 있어. 프리즘. 여기에다가 내가 빛을 이렇게 입사시킬 거야. 자, 입사시키면 여기 들어가면서 굴절이 한 번 일어나잖아. 그러면 법선 그어볼게. 얘가 프리즘이니까 밀도가 크니까 각이 줄어들겠지? 요 각보다 줄어들 거야. 요렇게. 그치? 두 번째 경로가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또 프리즘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면서 또 한 번 굴절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것이 또 법선이 되고 그 각은 법선을 사이에 끼고 더 각이 커져야 되잖아. 요렇게 되지 않겠어? 해서 얘가 좁은 면, 넓은 면 했을 때 이렇게 넓은 면 쪽으로 휘어져 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자, 그러니까 얘는 넓은 면, 좁은 면, 넓은 쪽으로 퍼져 나가겠지. 얘도 넓은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거고, 얘가 가운데가 넓은 면, 끝에가 좁은 면이니까 얘는 이렇게 가운데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휘어 가겠지. 그래서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과 똑같이 빛이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고, 오목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처럼 가운데 빛이 모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심지어 상도 똑같아. 누가 불을 다 껐어? 무섭게. 기껏 켜놨는데 다 껐어. 자, 심지어 빛이 모이는 성질이 똑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퍼지는 성질이 있어서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얘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에 따라 달라. 크고 바로 선상, 그리고 자, 크고 뒤집어진 상, 그리고 작고 뒤집어진 상. 이런 식으로. 심지어 초점 거리를 넘어가잖아. 상이 살짝 어두워지기까지. 왜냐면 빛이 안 모이거든. 그래서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와 오목 거울하고 성질이 똑같다. 자, 그러면 이 렌즈는 어디다 쓰냐면 사람 렌즈 어디다 써? 안경에 쓰고 돋보기에 쓰지. 두 개 중에 돋보기에 쓰는 건 어느 거 같아? 위에 아래? 아래겠지? 돋보기 가운데 둥그렇잖아. 돋보기. 돋보기 용도가 뭐야? 크게 보이는 거. 그래서 초점 거리 가까이 돼서 크게 보이거나 아니면 사람 눈의 이상 중에 원시가 있어. 원시. 원시는 먼 것은 잘 보여. 근데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막 문자를 쳤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해. 왜? 문자 보기가 너무 힘들어. 응? 해서 문자 치는 거 제일 짜증내잖아, 할머니들이. 응? 그래서 바로 전화하고 막. 해서 원시는 노안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원래 눈 안의 구조는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자, 형태를 유지하는 유리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자, 그랬을 때 이 수정체는요, 요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서 한 점에 초점을 맺히는 역할을 하거든. 자, 내 눈은 구멍이 요거밖에 안 돼. 저 바깥에 창문 봐봐. 평면이지. 평면이니까 구멍 뚫린 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내 눈이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구멍 뚫린 데까지만 보인다고 생각해봐. 뭘 보고 다닐 수 있겠어? 눈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눈 크기에 상관없이 전체 다 볼 수 있는 이유는 얘 수정체가 빛을 모아서 이 커다란 애들을 한 점에 모아서 상을 뇌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래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을 망막이라고 하거든. 여기에 상이 잘 맺혀야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돼. 해서 가까운 거 볼 때는 얘가 두꺼워졌다가 먼 거 볼 때는 얘가 얇아져서 상이 망막에 잘 맺혀줘야 돼. 가까운 거 볼 때는 굴절을 크게 하고 먼 것을 볼 때는 굴절을 작게 해줘야 되거든. 얘를 두껍게 얇게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 옆에서 얘 근육에
힘이 떨어져. 그래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기능을 못하게 돼. 그럼 그냥 쭉 늘어진, 할머니 피부 어때? 축 늘어져 계시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두꺼워지지 못해서 지나치게 얇게 생겨서 생긴 거야. 그래서 물체가 오게 되면 초점이 어디에 맺히냐면 이렇게 지나치게 밋밋하니까 골절률이 떨어지는 거야. 해서 뒤에 잡히게 돼서 가까운 거는 초점이 잡히지 않은 게 원시란 말이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볼록하게 굴절률을 올려주잖아.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어서 빛에 초점을 당겨줘. 그래서 내가 가까운 것도 보고 먼 것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한다. 자, 그 다음에 근시는요, 왜 생기냐면, 자, 니네들처럼 청소년들이 안경 썼을 때 거의 90% 이상이 근시야. 근시는 반대로 가까운 게 보인다. 칠판 글씨 먼 거, 버스 번호 먼 거 안 보여. 멀리 있는 친구가 내 친구인지 누구 친구인지 잘 안 보여. 자, 안녕 손 흔들었는데 아니네?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잖아. 안경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기능이 잘 이루어졌는데 핸드폰 보고 또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레고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가까운 거 보는데 익숙해져서 수정체가 변형이 돼. 두꺼워진 형태로 변형이 돼서 물체의 망막에 잘 맺히게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변형이 돼서 너무 둥그러졌네? 초점이 뒤에 맺히지 않아. 해서 얘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맺히지 않아서 가까운 것만 보이게 되는 게 근시란 말이지. 핸드폰은 다 안경 없이도 보잖아. 그래서 얘가 너무 둥그러서 생기는 거니까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를 써서 여기까지 상을 맺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목 렌즈는 근시로 교정한다. 아니,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근이. 자, 오근이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교과서 외적에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한다면 우리 반사 중에는 전반사라는 게 있어. 전반사. 이름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니까 전체에다 반사, 이게 전반사야. 언제 일어나냐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진행할 때, 자, 속력이, 빛의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상태로 진행할 때, 요 입사각이 90도가 되는 경우. 자, 입사각이 90도가 되는 경우. 얘가 물, 얘가 공기, 얘가 법선이야. 입사각이 90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는 0도잖아. 이거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살짝 요런 상태야. 이게 입사야. 그럼 바깥에는 요 각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가 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심지어 요렇게 진행하면 다시 요렇게 들어오기까지. 이게 전반사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속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거야. 물속에 있는 내가 바깥이 안 보고 내 얼굴이 비쳐 보이는 거. 이게 전반사야. 해서 빛이 바깥으로 연장되지 않고 요 안에서 다시 반사되는 것을 전반사라고 하는데, 이런 전반사는 자, 느린 상태에서 빠른 상태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90도일 때 나타나는 현상. 요것을 우리는 어디에 이용하냐면 내시경. 내시경에 이 전반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우리 실제 장기에서 이 영상기기까지 그 영상을 다 전달해주는 현상이 여기 안에 이런 반사하는 물질이 전반사하기 때문에 기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직각 프리즘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광통신 케이블. 광섬유, 광통신 케이블. 광섬유는 요즘은 많이 못 보지만 옛날같이 나 어렸을 때는 인테리어로 이걸 썼단 말이지. 자, 막 이상한 낚싯줄 같은 게 막 하얀 게 들어가 있어. 얘를 갖다가 코드를 딱 꽂아주고 딱 스위치를 누르잖아. 그러면 요 끝에 빛이 반짝반짝반짝한 게 있어. 이런 거 알아? 몰라?
요 끝에 빛이 여기 안에서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안에 여기 하얀색은 빛이 전혀 안 나. 여기서 전반사 해서 끝에는 잘렸으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시경 직각 프리즘 광섬유는 전반사에 해당이 된다. 요 정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추가로 우리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게 어디에 사용됐었냐면 만원경에 사용됐었다. 만원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 옛날에 발명된 만원경에는 케플러식 만원경과 그 다음에 갈릴레이식 만원경 두 가지가 있는데 케플러식 만원경은 볼록 렌즈 두 개를 이용했어요. 자, 물체를 향해 있는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해. 해서 천체 쪽을 향해 있는 렌즈를 대물 렌즈, 그 다음에 내 눈 쪽에 향해 있는 렌즈를 접안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해서 여기에 볼록 렌즈를 심어 놓고 내 눈앞에 볼록 렌즈를 또 연결해 놓고, 그러면 얘가 빛이 요렇게 내 눈 안에 들어와. 해서 빛이 모여서 다시 내 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얘 방향이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오게 돼. 자, 얘들아, 별거 아니지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되나? 자, 얘가 만약에 요렇게 되면 빛이 모이잖아. 반대로 이게 시작점이야. 이게 시작하는 광선이라고 하면 그 다음 경로는 거꾸로 가는 거야. 요 방향 화살표면 반대돼도 그 다음 경로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반대로 오목 렌즈야. 오목 렌즈인데 내가 요렇게 빛을 쏴줬어. 그럼 얘는 요번에는 요렇게 굴절되는 거야. 순서에 따라서 굴절률은 똑같거든. 여기하고 속력 똑같고 얘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니까 이 경로 순서가 바뀐 거야. 그래서 얘는 빛이 모이는 게 시작이면 여기에서는 일자로 뻗어나가게 돼. 그래서 대물 렌즈는 천체의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눈앞에 있는 요 볼록 렌즈는 상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갈릴레이식은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두 개를 사용합니다. 생긴 거 비슷하지만, 자, 렌즈 하나가 다른 종류가 쓰이죠. 볼록 렌즈, 여기에 오목 렌즈.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빛이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굴절률이 얘하고 달라. 얘는 빛이 모이는 요 초점 거리가 멀죠? 해서 요렇게 해서 빛이 이 오목 렌즈로 올 때는 초점이 맺히지 않고 거의 가까워지는 정도? 요 정도? 거의 가까워지는 정도? 요 정도에서 오목 렌즈를 통과하고 나면 일직선으로 상이 이렇게 맺히게 되게끔 생긴 게 갈릴레이식이야. 갈릴레이. 자, 그래서 이 대물 렌즈는 천체가 멀리 있으니까 빛을 모아서 우리가 밝게 보여주는 역할하고 얘는 상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빛이 나란하게 나가서 우리가 물체를 잘 볼 수 있게끔 해준다. 자, 5분, 45분까지 40분부터 45분까지 쉬자. 40분부터 45분까지 쉬세요. 5분 쉬세요. 39분부터 5분, 45분까지.